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산후조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이 낳고 몸이 회복되는 그 시기가 여자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저는 그 시기를 제대로 견디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보름, 저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가 기름도 소금도 안 된다며 매일같이 맹물에 끓인 국수만 제게 주셨거든요. 처음엔 애를 위해서 그러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보름. 몸은 점점 기운이 빠지고 수술 부위는 아파 죽겠는데 애기 좀 봐달라 부탁해도 유난 떤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유난스러워 보였을까요? 결국 저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식이면 저 어머님이랑 못 삽니다. 제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에 남편도 더는 참지 못하더군요. 엄마, 오늘 당장 시골 내려가세요. 그날 시어머니는 그렇게 집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잠시 평화를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 뒤.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못 산다.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겠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떠오르면서 다시 긴장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빨래도 밥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차갑게 거절했죠. 또 국수만 주실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러던 중 남편이 차분히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내는 가장 힘든 순간에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때 엄마가 아내 마음을 짓밟으셨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에 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산부인과 병동 입구에서 한 젊은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29살 박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하얀 담요에 쌓인 갓난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모셔. 남편 민준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6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순자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 참 잘생겼네. 최순자는 아이를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산 후 사흘째였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차는 조용히 주택가를 지나 작은 아파트 단지에 멈췄습니다. 준호 부부가 신혼 때부터 살던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지는 계속 아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순자는 큰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짐은 제가 들게요. 괜찮아. 내가 산모 챙겨. 집에 들어서자 최순자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뉘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끝났지만 회복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 배고프지? 금방 끓여줄게. 최순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나 닭백숙을 기대했습니다. 병원에서 먹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최순자가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하얀 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맑은 물에 면만 삶은 것 같았습니다. 고명도 양념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 나도 준호 낳고 이것만 먹었어. 최순자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싱거웠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소금도 간장도 기름도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맹물 국수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싱거운데요. 산후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짜면 몸이 붓고 아기한테도 안 좋아.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국수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 내일은 다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에도 맹물국수, 점심에도 맹물국수였습니다. 저녁에는 국수에 계란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고기는 안 먹어도 되나요? 고기는 나중에 먹어도 돼. 지금은 이게 제일 좋아. 사흘째가 되자 수지는 국수만 보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이는 두세 시간마다 울었습니다. 밤낮으로 수유를 해야 했습니다. 잠은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수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오히려 더 빠진 것 같았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나 좀 다른 거 먹고 싶어. 수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좋다고 하시는데 조금만 참아봐. 일주일째야. 나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다른 음식도 좀 먹고 싶대요. 왜? 국수가 얼마나 좋은데. 소화도 잘 되고. 그래도 매일 똑같은 건 좀. 내가 너 낳고 한 달 내내 이것만 먹었어. 그래도 너 이렇게 잘 컸잖아. 최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수지는 밥상을 받고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또다시 맹물국수였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이를 안았습니다. 수유를 하는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 국수 다 먹었어. 최순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최순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안 먹어? 식으면 안 좋은데. 어머니, 저 정말 못 먹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야? 나도 다 참고 먹었는데. 저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영양이 필요해요. 영양은 국수에도 있어. 괜히 기름진 거 먹으면 나중에 후회해.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웠고 손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나 못 일어나겠어. 준호는 서둘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최순자는 방으로 들어와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이래? 어디 아파? 어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보름 동안 국수만 주시면 어떡해요? 수진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하셨어요. 이건 조리가 아니에요. 최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최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수진의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순자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최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기 엄마예요.
제대로 먹어야 아기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수를 끓여준 거잖아. 국수만으로는 안 돼요. 저는 영양이 필요해요. 최순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을 허리에 얹고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참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못 참고 산후조리를 뭘 한대. 어머니가 하신 게 산후조리예요? 저 보름 동안 국수만 먹었어요. 나도 그렇게 했어. 그래도 아들 잘 키웠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순자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뭐? 수진이 말이 맞아요. 최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이건 아니에요. 보름 동안 같은 음식만 먹이는 건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손주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며느리 돕겠다고 온 건데. 엄마, 그건 알아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다니.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온 거야. 지금은 옛날이 아니에요. 최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최순자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골 내려가시는 게 어때요? 뭐? 수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최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 쫓아내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날 내쫓는 거잖아.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 이래도 되는 거야. 날 낳아준 엄마한테.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얘는 무슨.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엄마는 쫓아내는 거지.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당장 시골 내려가세요. 최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 갈게. 이효도 할 줄 모르는 자식아. 최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가방에 마구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순자는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준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됐어. 나 이제 안 올 거야. 최순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최순자는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며느리를 위해 했던 일인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가셨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한테 미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고마워.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참기름도 넣고 소금으로 간도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함께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름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서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준호는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가고 수지는 아이와 둘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으니 편했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습니다. 몸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장을 봐왔습니다. 닭백숙도 끓이고 삼계탕도 사왔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죄책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상처였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받은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에 본 그 억울한 표정이. 잘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지킨 건 옳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내보낸 것도 옳았을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웃음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최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엄마? 들어가도 되겠니?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를 보고 굳었습니다. 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최순자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지는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준호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최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고맙다. 준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주 많이 컸네. 최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얼굴이 준호 닮았어. 눈이 똑같아. 그런가 봐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최순자는 손주를 보고 싶었습니다. 팔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찻잔 3개를 놓았습니다. 그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나도 이제 나이 들어 혼자 못 산다. 앞으로 같이 살려고.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최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골집은 팔았어. 이제 여기서 살게. 엄마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최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천천히 얘기해봐요. 뭘 천천히 해. 이미 다 정리하고 왔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저 아기 재울게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최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날 싫어하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보여.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최순자는 가방을 들고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방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나도 몰랐어. 전화도 없이 오실 줄은.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 불편해. 알아.
근데 어머니가 집도 파셨대. 그럼 어쩌라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등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아이 분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최순자가 나왔습니다. 손주 밥 주는 거야. 네, 모유는 안 돼. 이제 분유로 바꿨어요.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아침 차려줄까? 괜찮아요. 괜찮긴. 내가 아기도 봐야 하는데.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 있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자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왜 저래? 엄마,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데. 벌써 1년 지났잖아.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했는데? 모르세요? 최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봬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는 최순자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낮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순자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진은 방에서 아이와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최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최순자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밥 먹어. 저 안 먹을래요. 아기 키우는데 밥을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최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최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응. 혼자 먹었어. 수진이는? 방에 있어. 안 나와. 준호는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 같이 먹을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너 먼저 먹어. 준호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 걸어. 손주 보자고 해. 밥 차려주겠다고 해.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때 생각나. 보름 동안 국수만 먹던 거. 어머니 얼굴만 봐도 그게 생각나. 준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조금씩 풀어가자. 풀릴 것 같지 않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순자는 빨래를 하려 했습니다. 수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순자는 밥을 하려 했습니다. 수지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뭐라도 해야지. 괜찮아요. 전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이래? 또 국수 주실 거 아니에요? 말이 나오자마자 수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야. 죄송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순자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 집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며느리가 날 피해. 아무것도 못하게 해. 수진이가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손주 보러 온 것도 죄야. 엄마, 나도 힘들어. 이 집에서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해. 준호는 괴로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최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맙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아이 봐드릴게요. 엄마랑 수진이랑 둘이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를 해? 며느리가 나한테 말도 안 하는데. 그래도 해야죠. 최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도 힘들고 수진이도 힘들어요. 이렇게는 안 돼요. 알아. 근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나 잠깐 아기 데리고 산책 다녀올게. 지금 응. 날씨도 좋잖아.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금방 올게. 그는 아이를 안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집안에는 최순자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부엌으로 가려 했습니다. 최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수진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최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힘들게 했어. 국수만 준 거. 그때 생각하면 나도 미안해.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거든. 어머니, 근데 그게 아니었어. 너한테는 고통이었던 거지. 수진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순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도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하지만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최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내 방식을 강요한 거지.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야, 나 이제 달라질게. 어머니, 빨래라도 하겠다. 밥이라도 차려주겠다. 내가 편한 대로 할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래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밥도. 왜?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불편해요. 최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기다릴게.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아이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일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식탁에 라면이 놓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순자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그래, 아가야? 수지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배가 아픈가 봐. 트림을 시켜야 해. 어떻게요? 이리 줘봐. 최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최순자는 아이를 세워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트림을 했습니다. 울음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최순자는 아이를 수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수진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 달래는 거 봤어. 그래? 역시 경험이 있으시더라. 나보다 훨씬 잘하시네.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풀리는 것 같지?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경계심이 덜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최순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침에 최순자가 일어나면 수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저녁에 수진이 요리할 때 최순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까? 양파 좀 썰어주세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죠?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만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주가 자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손주랑 며느리랑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그게 다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럴까? 수진이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최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한 모습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조금 더 노력해볼까?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아직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얼음이 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뒤집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최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주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최순자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많이 컸네. 네. 이제 뒤집기도 해요. 그래. 준호도 그 나이 때 그랬어. 두 사람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한번 안아보실래요? 최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안아보세요. 최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미안해. 최순자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수지는 남편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최순자가 반찬을 집어 며느리 그릇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아기 키우느라 힘들잖아. 고맙습니다. 수진도 시어머니 그릇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수진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때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가장 힘든 순간에 존중받지 못했다. 그 말이 맞았어. 엄마, 나는 그 순간을 이해하지 못했어. 내 경험만이 옳다고 생각했지. 최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고맙기는. 나야말로 미안하지.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준호야. 네. 앞으로는 며느리를 존중할게. 진짜로. 알아요. 엄마가 노력하는 거 다 봤어요. 최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최순자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 너한테 진짜 미안해. 수지는 손을 멈췄습니다. 최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너한테 잘못했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어머니. 앞으로는 달라질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게. 수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죠. 괜찮아. 내가 배워야 할 게 많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출산 후 보름 동안 먹었던 국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해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배웠구나.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구나.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오래된 방식에 잘못된 믿음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가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뭐해? 미역국 끓여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최순자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천천히 드세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밥상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습니다. 손주 이름 뭐로 지을 거야? 최순자가 물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로 하려고요. 민서. 좋은 이름이네. 어머니가 한 글자 지어주시면 안 돼요? 수진의 제안에 최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는 거예요. 최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최순자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빨래를 개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민서. 잘 자. 최순자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자는 거 방해하나 싶어서. 괜찮아요. 같이 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거지.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순자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그래. 우리 가족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아물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최순자는 존중을 배웠습니다. 수지는 용서를 배웠습니다. 준호는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가족은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대화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